네, 거지존을 버티지 못하고 머리를 잘랐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짧은 머리를 원한 건 아니었는데 좀 열정적인 디자이너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되었어요. 제가 그분을 만난 것도 뭐 이유가 있었던 것이겠죠? 어쨌든 머리도 몸도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취준 시절에 좀 미리 알았다면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 싶었던 것들이 있어서 공유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워크넷 구인 채용 공고에서 그 인증기간 정보입니다. 채용 공고에 등록 일시와 인증기간, 인증기간 담당자가 있고 내선 번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채용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뭔가 인사 담당자에게 다이렉트로 물어보기가 좀 그렇다. 채용 시 좀 불리한 질문일까봐 좀 고민이 된다면 인증기간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문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채용 공고에는 명시할 수 없는 그 우대하는 나이나 성별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채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문의해 보는 거예요. 채용 공고의 등록 일자가 이게 한 달이 이상이 지난 구인 공고는 지금 현재도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실제로 구인 발굴을 할 때 워크넷에 게시가 되어 있는데 구인건 게시가 되어 있는 구인건이랑 구직자의 이력서를 좀 보내드리려고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드렸을 때 이미 채용이 마감됐다 이런 답변을 받는 일도 있었어요. 워크넷 시스템상에서 채용이 이루어지면 이게 즉시 마감 처리가 되지만 기업이 외부 구인을 통해서 채용을 해버린 경우에는 이 마감이 누락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채용 공고에 상세한 직무 내용이 적혀 있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뭐 예를 들면 뭐 사무 보조 업무 뭐 이렇게만 달랑 써놓은 구인글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문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증 담당자는 보통 기업의 채용 담당자랑 유선상이든 대면이든 구인 상담을 하거든요. 상담하면서 우대하는 나이대나 필요한 직무 역량 이런 것들을 전달받을 수 있어요. 서류 제출 전에 위의 사항을 알고 있다면 자소서를 좀 더 유리하게 작성할 수 있겠죠. 엑셀 사용자를 우대한다 라면 내가 스프레드시트를 어떻게 활용해 왔고 어떤 성과를 내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 정도만 풀어도 차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 의사가 명확하다면 해당 기업에 제출할 이력서를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 등록된 이력서나 따로 작성한 이력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서 보완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꼭 인증기간을 확인해서 들어가는 그런 루트가 아니라도 워크넷 구직 등록이 되어 있으면 취업 정보 문자를 받게 되는데 그 문자에 담당자들이 본인의 내선 번호로 SMS 발송을 하게 돼요. 그럼 그 발신 번호로 전화를 해서 뭔가 상세한 부분이라든지 이력서 이런 부분들을 문의할 수 있어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거의 유료 컨설팅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담사의 업무가 사실 조금 과중해서 구직자 한 명의 취업의 성공만을 봐줄 수 없는 시스템이기는 해요. 그래도 취업 의사가 확고하시다면 분명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성의 경우 세일 여성 인턴 제도에 신청해서 그 경쟁력을 올릴 수 있어요. 그 경력 단절 여성을 우선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게 다른 취업 관련 지원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뭐 가까운 세일센터나 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인턴 채용을 신청한 기업에게 만약에 매칭이 된다면 채용 기업에게 3개월간 인턴 지원금 80만 원씩 지급이 되고요. 또 3개월 이후에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하거나 근속 고용 유지 시에 기업에게는 세일 고용 장려금 80만 원, 근로자에게는 근속 장려금 6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게 기업에게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볼 수 있으나 수혜자는 근로자예요. 세일 여성 인턴 제도의 목적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 그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 경험을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그 인턴으로 선정돼서 취업을 한 후에도 좀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모든 업종에게 채용 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직종이 인턴 채용이 가능한 업종인지 우선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제외 업종으로는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공급업체, 숙박 음식 업종, 그리고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 그리고 다단계나 외근 영업직,
그리고 사촌 이내의 친인척이 경영하는 사업체, 이런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일센터에 구직 등록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함께 문의를 한다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2022년에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 중에 저처럼 바로 취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국가직 공채 직업상담사 공무원 준비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다양하게 계실 것 같습니다. 이왕 선택한 길에서 쌈박하게 공부할 거 하고 원하는 곳에서 일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체력과 정신을 자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로 취업을 예정하시는 분들은 상담사이시잖아요. 내담자가 스스로 취업할 수 있게 조력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를 돌보지 않으면 그 누구도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이왕 타인에게 기여하는 길을 선택하셨다면 우선적으로 좀 세상에 친절해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더 사랑하려고 합니다. 네, 다들 힘내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